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부실 43%, 비상사태, 카카오 대기업 줄파산,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KB은행과 카카오그룹, 대기업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담보대출, 부실채권, PF 익스포저 모두 5대 은행 중 가장 위험한 상태이며, 카카오는 경영진 리스크와 실적 악화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장 문을 닫을 만큼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대기업 12곳, 중소기업 4,000곳을 넘어섰습니다. 고금리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국민은행 부실 43%, 비상사태, 카카오 대기업 줄파산, 자,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후유증. 자, 어디까지 갈까요? 먼저 KB 국민은행 부실 급증, 순이익이 크게 줄고 연체율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중부에 지금 시달린다고 아예 뉴스에서 찍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부실이 있느냐? 먼저 담보대출, 부실채권, 연체율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담보대출이요, 국민은행이 6조로 1위입니다. 무려 37%나 증가했어요. 아주 좀 좋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담보대출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연체율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유가증권 담보대출 잔액이 총 15.1조 원인데, 이 많은 15.1조 원에서 국민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6조라면 어마무시하죠. 자, 문제점, 기업 자금난 플러스 연체율 플러스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부실채권 국민은행 9,890억, 43.5% 폭증. 지금 증가 추세 보세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빌빌거리는 거예요. 5대 은행 부실채권이 4.3조인데 다른 곳들은 24.9% 증가한 데 비해서 43.5% 폭증. 문제점, 고금리로 은행 대출 부실이 점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번에는 연체율. 자, 부동산 PF 익스포저, 국민은행이 11조 원으로 당당히 또 1위예요. 리볼링 수수료 카드사, 국민은행 19.28%로 제일 많습니다. 카드 연체돼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문제점, 적금 연 10%까지 또 적금을 갖다가 연 10% 돌파시킨 게 지금 우리은행과 더불어서 국민은행. 얼마나 돈줄이 막혔으면 자금 확보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고금리 전쟁, 부동산 최대 위기, 호가 2억 낮춰도 시큰둥, 급매물 사라지니까 서울도 거래절벽. 자, 먼저 하락 징조가 확대되는 듯한 느낌. 두 번째, 2차 장기 폭락도 우려되는 느낌. 자, 대기업 매각, 고금리, 경기 위기 발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 먼저 하락 징조 확대, 서울 매물이요, 마침내 8만 건에 인접했습니다. 정말 최대죠. 매수자는 그에 비해서 뚝 끊겼습니다. 지금 집값이 폭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거래가 완전히 실종됐어요. 두 번째, 고금리 경제위기설.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그러면 경제위기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가, 물가, 전쟁, 중국이 부동산 리스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부동산만이 아니라 경제 리스크죠. 특히나 가계부채, 연체율, 자, PIR 규모,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지금 대출 규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공급 폭탄까지 감안하면 하락 징조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죠. 자, 이번에 2차 장기 폭락, 미국, 유럽 경제. 지금 미국하고 유럽 경제 여기가 사실상 위기를 맞았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 침체로 빠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지금 좀씩 줄어들고 있다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는 6만입니다.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거의 13, 14만까지도 갔었잖아요. 6만에서 13, 14만 가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왜?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라든가 계속 분양을 하니까.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대량 공급이 앞당긴다. 자, 이걸 조금 중요시 여길 게,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보세요. 미국이 경제 위기 터지면서 이게 장기 침체와 맞물려 있고, 두 번째,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13, 14만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기 신도시 택지주구가 그냥 속도를 빨리 하면서 엄청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폭락을 한 거거든요. 이번도 똑같은 전철, 정부도 지금 앞당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대기업 매각, 한진, 얼마나 힘들면 부동산을 대기업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한진은 서소문, 하와이, 기타 등등 건물들을 매각해버렸고요. 토지라든가 롯데쇼핑 무려 10여 곳의 매물을 지금 내놓은 상태. 이마트, 중동 명일점은 처분했고 기타 나머지 두세 곳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 진천 공장, 부지랑 포함해서 다 일진 디스플레이, 그 다음 여기는 평택공장, 자, 무신사, 성수 신사옥, 이것도 몇천억 하는데 이거 지금 다 지금 매각하기에 이르고 있어요. 왜? 경영이 힘들어지고 자본은 확충해야 하고 부동산도 막 오락가락 하니까. 고금리 경제위기,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급등하면요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지죠. 특히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최악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주요 국가 경제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커요. 일단 뭐 미국, 유럽 국가 중에 하나, 그리고 중국, 세계 유수의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터질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이 또 금융위기가 연쇄적으로 파산될 수도 있고, 고금리에 따른 주요 국가 경제위기 발발. 자, 국내와 가계, 기업 뭐 할 것 없이 국내외 가계, 기업, 은행, 연쇄부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자, 카카오 부도 위기. 카카오 발목 잡는 경영진 리스크 창사 이래 지금 최대라고 했죠. 이제 부도 위기로 지금 확장된 모습이에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카카오를 많이 사용하는데, 카카오는 좀, 네이버나 카카오는 우리나라만의 큰 자랑거리잖아요. 좀 국가가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다 구글이나 써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수출해가지고 좀 더 확장 살렸으면 좋겠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영진 리스크, SM 엔터 인수 관련 시세 조정 의혹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책임 경영 의식이 실종됐어요. 누가 하나 관리자들이 책임을 안 져요. 향후 사업 추진의 빨간불, 본인들이 책임감이 강해야죠. 김범수 창업자, 사법 리스크 점점 고조되고 검찰 송치. 자, 최대 위기, 최고 16만 원까지 갔던 카카오는 35,100원, 80% 폭락,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지금 문제죠. 계열사, IPO, 신사업 모두 다 올스톱 됐어요. 창사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론스타 주가 조작과 비슷한데 이거보다 더 증거가 뚜렷해요. 이게 문제예요. 카카오, SM 둘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비상경영 위기 탈피, 그룹의 컨트롤 타워 격인 CA 협의체 쇄신 방안. 지금 그래도 다행히 CA 협의체가 쇄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빠른 성장, 지금 카카오가 진짜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그 규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반 장치라든가 통제 시스템이 취약했어요. 그래서 이걸 개편한다. 실적 반등 열쇠, 지금 의료라든가 법률 있죠. 이거 버티컬 AI를 지금 구축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카오 만만치 않죠. 대기업 10곳 파산, 좀비기업 4,300개, 7년 이상 이자도 못 내는 곳들 903곳. 지난해 한계기업, 다른 말로 좀비기업, 이게 적자투성이 당장 망하게 해도 될 곳들 15.5%로 증가했습니다. 왜 이걸 국민들의 혈세로 산소호흡기를 껴갖고 살려줍니까? 그냥 부도 내게끔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죠. 대기업이라고 해서 봐줍니까? 지도는 하나도 없고 세계여행 다니고 돈 흥청망청 하면서 기업은 그냥 계속 적자야. 남을 알아라. 자, 대기업 파산 위기, SK온, 그 다음에 하나오션, KJ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컬리, 코리아세븐, HD 현대중공업, 호텔롯데, 롯데쇼핑, 이랜드월드, 부도 확정, 대여그룹 위니아. 자, 어떻습니까? 지금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이 상당히 좀비 기업으로 전락됐어요. 100대 기업 적자 증감. 자,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3이에요. 무려 매출은 마이너스 21이고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마이너스 109. 진짜 마이너스 113, 마이너스 109.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너무나 지금 적죠. 자, 적자 1위에서 4위까지 봤더니 특히나 IT, 에너지, 산업재, 소재 이쪽이 지금 문제입니다. 5위에서 7위를 봤더니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이것들이 또 적자, 한마디로 웬만한 전반적으로 지금 적자 추성이에요. 미국 기업과 비교해보면요 아주 심각해요. 파산도 급증,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 다른 말로 좀비 기업, 무려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4,300개랍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법정관리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부도될 곳들이죠, 대부분이. 요즘은 이제 워크아웃도 지금 이제 없애버리는 상황이, 워크아웃이 돼야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건덕지가 있는데, 그걸 없애고 그냥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건 얘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은 여러분들 그 소상공인들 한다고 해서 뭐 살려줍니까? 특히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강해요. 본인들은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회사는 망가떨어지고 이런 건 봐서는 안 돼요. 기업은 망하는데 어떻게 대표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부실징후 업체 157곳에서 185곳으로 급증. 자, 그것뿐입니까? 지금 제가 건들고 있어요. 자, 1금융권, 국민은행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 그리고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이제 건설사도 나오죠? 지금 만신창입니다. 올해 건설사 2,000곳 문 닫았다. 부도업체 9곳, 줄두산 공포. 부도건설사, 자, 부도는 대창, 대우조선해양, 우석동원, 진작부도 났었죠? 법정관리, 해피트리 신일, HNINC, 회생절차, 태영, 대우산업, 대우조선해양, 동응. 이것도 태영도요, 지수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근데 꼭 계열사가 꼭 살려줘요. 폐업, 건설사 폐업, 2,712곳. 와, 엄청나죠? 줄도산 공포입니다, 지금. 종합건설업체 441곳이고요. 전문건설업체는 2,271곳. 건설사 위기. 자, 미분양이 아직도 많아요. 6만 건이에요. 미입주. 특히 입주를 못하는 것도 많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보통 상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집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하면은 뭐 대충 해도 한 2, 3천이면 됐는데 지금은 택도 없어요. 5천원 줘야 표가 나요. PF 대출 잔액 116조예요. 그리고 73%가 비은행에서, 은행권도 이자율이 센데 비은행은 얼마나 센지 살인적이라는 걸 알고 있죠. PF 연체율 무려 3배나 급증했고요. 부동산 위축의 미분양까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남양주 지점이 뱅크런이 났었는데, 뱅크런 78% 인터넷 뱅킹에서 지금 우리 거의 다 대부분 다 78%가 인터넷 뱅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위험 요인이 크고 기간도 짧아져요. 단 30분 만에 뱅크런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은행 부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은행도 한번 뒤집어 보면 5대 은행 부실 채권이 4조 돌파했고 고금리 충격 일파만파.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5대 은행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널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예대차 마진으로 먹고 사는 곳들이 많거든요. 사업 확장보다는. 그렇지만 결정적인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뱅크런 사태 터지면 멀쩡한 은행도 부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하다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5대 은행 부실. 그래서 몰빵하면 안 돼요. 어떤 은행이든 분산해야지. 5대 은행 부실 채권 4조, 한 해 5천억 증가. 금융권 PF 대출 지원, 자기 자본 18% 미만, 가계 기업 부채 최대, 연체율 파산 급증, 심각한 이금융권. 이금융권이 뭐 5대 은행보다는 훨씬 심각하죠.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상호금융의 농협, 신협, 수협, 얘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겨도 할 말이 없어요. 저축은행 79개 단기 손실이 962억. 오. 새마을금고 연체율 6.1%. 농협, 신협, 수협은 PF 문제도 심각해요. 예적금도 비상입니다. 여러분들 부실은행 돌려막기. 그러다 보니까 2금융권이든 1금융권이든 예적금을 세게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돈을 유치하니까. 그 유치한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니까. 은행도 돈 구하기가 막막합니다. 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뱅크런 붕괴. 언제 될지 몰라요. 5천만 원 이내 은행별 분산투자 안전. 이거 빨리 1억으로 올려야 돼요. 어떻게 5천만 원. 자, 은행권 주가 곤두박질. 특히 KB가 유독 급락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3개월입니다. 3개월. 올라가는 듯 싶더니 자, 여기 쭉 내려갖고 오늘도 빠지고 있네요. 아주 제일 많이 급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에요. 은행권 10년째. 얼마나 자기 발전을 안 하면 10년째 주가가 제자리 걸음.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금융지주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낮죠? 자, 그 다음에 신한지주 좀 낮죠?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금융 여기도 좀 낮습니다. 유독 KB은행이 약간 좀 불안해요. 자, 그 다음에 4대 은행 부실채권 규모를 한번 보자고요. 유가증권 담보대출 보면 이 네모박스가 지금 KB인데 0.34에서 0.48 무려 2조 984억이에요. 그리고 증감률 부실채권 증감률이 43.9%입니다. 이 금액이 제일 세죠. 압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 상위 10개 은행. 자, 볼 것도 없이 국민은행 보세요. 5조 9천, 약 6조입니다. 6조. 2등이 하나은행인데 3조 7천. 그리고 5대 은행 예적금 보니까 국민은행이 세상에 10% 출시를 했어요. 다른 은행, 하나, 농협, 신한 다 해봤자 7%, 5%밖에 안 되네요. 뭔가 좀 찜찜하죠? 자, 5대 시중은행 대출 잔액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풍선이 뻥 하고 터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식.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분양가 미국 집값. 여러분들 김포시가 이렇게 편입이 되면 길쭉해져요. 이거를 또 선거용으로 서울에 편입하나.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서울인데 이게 모양이. 김포 이게 길쭉한 게 편입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절대 안 돼요. 아니, 이제 여기라면 좀 이해가요. 부천이나 광명, 과천, 성남 하나면 조그만해가지고 그냥 붙었잖아요. 얘는 이렇게 길쭉하게 빠져있는데 그 김포시장이 그 탐욕을 부리갖고 서울 쪽으로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봐요.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대해지고 집값은 더 뛰어요. 아무튼 이거 좀 지켜볼 문제예요. 이건 반대입니다. 자, 의원. 근데 이게 편입이 되려면 이 절차에 의거하죠. 뭐 서울시 경기도가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하고 자, 주민투표를 하고 국민표결 법안 의결을 하고 국무회의 의결 공포를 해서 이게 되는 건데 지금 모양상으로 보나 뭐 거리상으로 보나 아닌 것 같아요. 자, 민간 아파트 3.3m당 평균 분양가 계속 분양가는 올라가고 미국 집값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지금 8% 고금인데도 계속 뛰고 있네요. 자, 이런 일이 터지면 안 돼요. 이거 97년의 모습이거든요.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멀쩡한 기업과 은행도 부도가 납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곳들은 진짜 신경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